네, 오늘 언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언론은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저는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공정성과 또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특정 신문의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이 신문은 왜 이러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이 어떤 식으로 훼손되고 있는가 사례를 통해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어느 신문이 이런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날짜에 사설과 칼럼, 보도기사로 한 명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선거 기한 결국 못 지킨 이 대표 선거법을 재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한 칼럼은 내용을 개헌으로 탄핵과 기각, 국민 정면 충돌 위험 낮춰야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도기사는 선거기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단순히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선거기한이란 것도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천서 칼럼의 내용의 문제점을 보면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과도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 상황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또 대행의 대행 체제로 군 지휘부가 공백이 되고 미군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안보 사회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놓고는 그 다음에는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0명 의원을 졸병처럼 부리며 정부를 마비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비상계엄으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야당 대표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격 결론에 가서는 엉뚱한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된다. 아니, 내각제 개헌하면 국민 갈등 이런 게 해소가 되고 정부 마비시켰던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각제 개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각제 찬반으로 국민 갈등이 새롭게 더 커지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강청수 개인의 칼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최대의 독자를 거느린 이런 신문의 이런 칼럼들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쓰는 칼럼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날짜에 이 신문은 또 사설의 이 대표 선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설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신문사의 대표 의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책임 소재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1심 재판이 지은 책임이 법원에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인사 문제라든가 시스템 문제로 법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결국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판 지연 작전 이 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과도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거법상 선거 기한의 의미를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기한은 훈시 규정입니다. 법원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이걸 어겼다고 해서 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런 훈시 규정을 마치 법을 어긴 것이냐 대표를 공격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이것은 조선일보의 아주 과도한 공격이 아닌가.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칼럼과 사설, 이 보도기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야당 대표 죽이기를 아주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나 체면도 무시하고 언론 윤리 강령 이런 것도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특정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정치 하수인화, 특히 조선일보는 TV조선도 갖고 있고 아주 언론계에서 아주 큰 손으로 이 유명합니다. 이런 언론사가 아주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독자나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언론이 된다는 것이죠. 한국 뉴스 신뢰도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46개국 중에 40이 아주 그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들인데, 이게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낮아지는데 언론 자유도는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소송을 하고 기자를 소송하고 언론사를 소송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도도 떨어지고 이제 신뢰도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ombudsman 제도로 부활시켜야 됩니다. 언론은 스스로 비판 감시할 수 있는 기구로
옴부즈만. 이 옴부즈만은 스웨덴에서 만들어졌지만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서는 언론의 이런 자율 규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한때 제일 먼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지만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언론사에서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독자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독자위원회가 사실은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사설, 이런 무리한 논리 전개하는 칼럼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제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도입해서 무책임한 언론에 대해 좀 더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으로 이 일반 추징금의 한 좀 더 손해배 더 많은 그런 돈으로 보상하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언론을 형사처벌하는 대신에 자신의 잘못된 의도적이고 또 반복적인 이런 오보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하라는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형사 어떤 처벌을 요구하기보다는 민사를 통해서 언론이 좀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보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옴부즈만 제도 부활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마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언론사가 공격 대상이 되는 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해서 모든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론의 오보 중에서 의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악의성과 그리고 반복적인 이런 조건을 여러 가지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해당되는 그런 오보는 거의 전체의 한 4,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대다수 언론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의적으로 아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